자, YJ링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J링크 뭐 줄줄이 계속 뭐 상장 첫날의 경우는 엄청난 시세로 또 이건 등장을 했었죠. 그런 다음에 계속 밀려 내려오다가 상장 초기에는 변동이 조금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거 꺾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뭐 보신 것처럼 최근은 거래량도 없고 뭐 이러고서 줄줄이 밀려나서 신고가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빠져나오는 그러면서 자, 스페이스X 이슈 에 추가가 되면서 지금 쭉 올라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자, 이거 달고 있는 거 보면 자, 스페이스X 기업 가치 최대 1조 5천만 달러 상장 기대감 관련주 급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의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저쪽에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케이스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 HVM이나 스피어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면 자, 우선 HVM은 스페이스X다가 직접 납품을 하는 회사는 아니죠. 그 직접 납품을 하는 건 스피어가 납품을 합니다. 근데 스피어는 유통사고요. HVM에는 그걸 제조하는 회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한다. 즉 스페이스X가 잘 나가면 실제적으로 실적으로도 잘 받을 수 있는 직접적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또 예를 들면 역시 마찬가지 우리 창투사들 가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건 그야말로 이게 상장되면 완전 직접이죠. 완전 진짜 수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게 그 뒤에 이제 아래로 뒤에 나오는 애들 대부분 이제 곁다리 종목들이 되게 되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보게 되면 자, 이래서 스페이스X가 기업 가치가 올라 들어가는 거하고 얘하고 그러니까 딱히 뭐 그런 게 없거든요. 예전에 여기다 이제 납품사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에서 이 YJ 링크 시세는 주로 뭘 가지고 나왔냐면 이 상장 초기에 이렇게 크게 부풀려져 가지고 나왔던 것도 그렇고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기업은 아니에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던 SMT 공정 스마트와 장비 제조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 기업에 조금 더 가깝다는 얘기죠. SMT 표면 실장 기술입니다. 자, 표면 실장 기술 같은 경우가 이제 IT 쪽으로도 쓰이고 그런데 이 기업에게는 IT 쪽보다 자동차 쪽이에요. 자동차 전장 부품 기업의 장비를 제조하고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 보면 자, 이게 법인을 어디 만들고 있냐라고 하면 멕시코와 인도입니다. 멕시코와 인도. 멕시코, 인도 하면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요. 멕시코, 기아차, 인도, 현대차. 이제 연결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 YJ 링크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주로는 지금 스페이스X로도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는 테슬라야, 테슬라. 이렇게요. YJ 링크, 테슬라 구매 담당이 방문을 했다. 멕시코 공장에. 말해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지난 8월에도 한번 잠깐 이렇게 헤쳐 드셨던 적이 있죠. 주가 지금 왕창 밀려냈다 이렇게 헤쳐 드시고 지금 이제 고주가 이게 다시 올라 들어간 겁니다. 이제 고주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 그래서 계속해서 테슬라 저 본인이 어떻게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거래를 했던 종목들 이러하죠. 얘들이 잘 나가면 그 이름을 타고 반짝반짝하는데 정작 자기네 회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요, 실적이 그래서 테슬라, 스페이스X 이렇게 달고 이렇게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달고 있어도 안 늘죠. 486억, 485억. 그래서 일단 그 앞에 보이는 회사 같은 경우 마사지죠, 이거? 전형적인 마사지, 실적 마사지죠. 이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이렇게 박살이 나버려. 그리고는 올해 이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작년 상장되면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요. 3월에도 1분기도 적자, 2분기도 적자, 3분기도 적자. 그래서 1, 2, 3분기 다 합쳐서 284억 나옵니다. 284억. 그러면 작년 4분기의 실적을 그대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400억이 안 되죠. 이제 매출까지 확 후퇴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라고 해서 볼 때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증가하여 뭐 이렇게 나오죠. 초기 투자 이제 비용. 그리고 하나 더 붙여놓으면 이거 여기 있죠, 이거. 상장 관련 일회성 비용. 뭔 소리입니까? 이거? 네? 희한한 게 튀어나오죠.
상장 관련 일회성 비용. 뭐 했던 얘기야? 상장되는데 우리 좀 잘 봐주고 잘 봐주고 좀 주가 좀 띄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자들한테 촌지도 좀 돌리고 그래서 저쪽에도 좀 먹이고 그래가지고 접대비 좀 썼단 얘기야? 뭔 얘기야? 상장시키는데 돈을 얼마나 썼길래 실적을 이렇게 깎아먹는 주요한 요소로 이 비용이 이게 등장을 하냐고. 그래서 지난번 그래가지고 SMT 이거 앞서서 8월달에 이게 쭉 들어왔을 때도 제가 바로 이 요소 가지고 까버렸었죠. 바로 지금 이거 가지고 까버렸습니다. 아니 상장 관련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쳤었길래 상장 관련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썼길래 여기 이렇게 들어가냐. 이건 실제로 이제 요런 쪽의 의미가 아니라 흔히 많이 나오는 얘기에서 하필은 왜 요 종목에만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실적 마사지 한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마사지. 그러니까 이 다음에 실제로 실적에 이제 손실이 비용이 발생하던 걸 비용을 뒤로 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돈을 썼어.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지금 그래가지고 돈을 썼어. 그러면 회계상으로는 지금 올해 쓰는 걸로 나와야죠. 올해 쓰는 다는데 요걸 비용을 뒤로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매출도 이연되는 거고 비용도 이익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옛날에 보면 다 선적 기준 같은 거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공장에서 실을 때 기준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 항구에 갖다 놨을 때를 기준으로 잡을 거죠. 부산에서 떠나는 배에다가 기준을 배가 출발하는 배에다 실었을 때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저쪽에서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메이커에까지 인도가 다 최종적으로 끝났을 때 기준 잡는 방식도 다 틀려요. 그럼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 물품 인도가 취소가 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 발생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쪽 중심으로 넘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다 잡는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 출하되는 기준으로 매출 인식을 잡았다 이거야. 근데 이건 매출 인식 기준을 최종 상품 인도 시점으로 매출 인식을 바꿔버리게 된다 그러면 그럼 매출이 올해는 안 나오고 내년에 매출이 왕창 늘어나는 거라. 요 같은 거는 기업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기준을 바꾸면서 비용을 뒤로 미루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상장 기업의 절반은 마사지를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애매하거나 아니면 이게 실적이 문제가 될 것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실적이 한 개 분기는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편차를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라라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케이스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경우는 상장된 이후로 최소 한 기, 적어도 2개 분기는 본 다음에 판잖아요. 2개 분기 지나가면 이 꼬라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속았던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매출처 그러면 테슬라를 등에 업고 그런 현대차를 등에 업고 테슬라를 등에 업고 뭘 등에 업고 그렇게 올라가려면 그런 회사들을 등에 업으면 매출이 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매출이 역성장으로 후퇴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멕시코 공장하고 저건 늘어나게 되면 조금 늘어나긴 하겠죠. 네? 늘어나긴 하겠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 현실화되는 기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는 딱 요 정도까지의 반등으로 보시고 현실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네. 이 비용 언제까지 집어넣을 거냐고. 네? 공장을 그렇게 해서 짓고 그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그럼 매출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공장을 짓는 거 아닙니까? 매출 언제 늘어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저쪽에 앞쪽에서 예전에 DS 단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설명드린 정보 아닙니까? 항공유 1조 공유소에 수주했다며. 그거 언제 나오냐고 그 매출. 항공유 1조 수출 그거 매수 언제 나와? 했다며. 1조 계약했다며. 그러면 결국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늘어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럼 새로 1조 한 건 어디 갔어? 1조 새로 받고 그리고 1조 빠져나가 버리면 말짱꽝 아닙니까? 주가 올라갈 리가 없죠? 받았다며요. 보여줘야지. 이 YJ 링크 같은 경우도 현재는 딱 그 정도 수준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주가가 지금 굉장히 싸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싸지도 않아요. 1200억이에요. 수치 나오는 거 보세요. PR 251배. 그러니까 저 앞쪽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매도를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수준에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냥 항공주 후발 단타쯤으로나 취급을 하시고, 자, 근데 이런 거 가지고 후발 단타는요, 이건 왜 후발 단타를 이걸 가지고 후발 단타를 하죠? 선도주들이 다 죽었나요? 선도주들이 눌려서 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선도주들 같은 경우가 여전히 이렇게, 이건 차라리 선도주들 이렇게 눌려 들어왔을 때 이거 공략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선도주들이 위에서 HVM 같은 종목들, 이거 이제 눌렸다가 이렇게 눌려 들어왔을 때 공략, 이거 들어가는 게 참 노리는 게 훨씬 낫지. 이렇게 센 종목 놔두고 뭐하러 후발로. 그 로그인을 한번 다시 하셔야 방이 이제 보이거든요. 이거 틈새 테마 성격까지는 거고요. 틈새 테마는 일단 무조건 대빵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후발로 저런 거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로그아웃 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좀 쉬고 눌러가지고 자리 씹고, 그리고 후발주들이 무더기로 올라오는 다음에 어때 이제 후발주 단타 정도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전형적인 후발 단타로 보셔야지. 이게 또 그래가지고 스페이스X가 가지고 특징주하고 저렇게 타봤다 그래가지고 또 특징주 뉴스에 혹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전문가 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 메인 화면 있잖아요. 전문가 사진이 나와 있는 거기 그 여기는 가로가 아니고 세로 특징주 저런 거 보고 들어가면 이 꼬라지 되는 겁니다. 예? 남존신을만 신나게 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징주라고 실제로 지금 나오는 거 보면 특징주가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특징주 달아놓은 종목들 검색해서 쭉 살펴보세요. 그게 무슨 특징이 있나? 세로로 된 공개체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돈 못 벌고 망하라고 이런 뷰들 드리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뒤통수 맞고 울지 말라고 드리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 전체 시장에서 지금 앞으로 추가 상승할 순서 이렇게 놓으면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화살표 되어 있는 거. 저 종목의 가치가 전체 시장에서 몇 위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는 소소한 뉴스에 혹해가지고 너무 바깥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못 벌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타 칠 친구에는 더 센 종목 최고 대빵주 가지고 그냥 단타만 치세요. 괜히 저런 데까지 가지 마시고, 그리고 진짜 싼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거는 사가지고 묻어두시는 거고, 그런 거 오르고 해서 다 잡아드려요. 돈 받으시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각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천재투자TV하고 마크가 똑같은 여기 오르고 ATM 스탁 앱이 나옵니다. 요거 받고 입장을 하시면 저희 전문가들 20여 분의 검증된 전문가들, 최고 전문가분들이 쭉 여러분들 알던데, 이 전문가들의 경우에 각자 주특기와 접근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같은 테마 안에서도 똑같은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A 전문가는 하이젠 RNMN하고 B 전문가는 로보티젠하고 C 전문가는 클로봇을 얘기하고 있고, D 전문가 같은 T 로보틱스, UL 로보틱스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줄줄이 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대세 섹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대세 섹터 안에서도 전문가별로 특기에 따라서 다 틀려요. 우리 천재투자TV에서도 천재 리더님이 선호하는 종목하고 제가 선호하는 종목들, 그다음에 천재 리더님 접근 방식, 제 접근 방식 완전히 다르죠. 자, 똑같은 종목을 봐도 접근 방식이 다르잖아요. 같은 종목을 봐도. 자, 같은 종목에서도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타이밍도 달라요. 똑같은 종목에서도 들어가는 타이밍이 달라요. 자, 가격이 싼 쪽에서는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깃발 내리면서 올라 들어가는 쪽에서 이제 쭉 들어가는,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 천재 리듬하고 같은 종목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밑에 쪽에서 잡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치고 나갈 때 들어가서 단타하는 사람들도 있고, 눌림목 잡는 사람도 있고, 관점에 따라서 각자 다른 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밑에 밑바닥에서 잡는 사람, 그 다음에 돌파에 들어가서 잡는 사람, 눌림목에서 잡는 사람, 다시 급등에 치고 잡는 사람, 이렇게 다 다른 사람이 이 HVM 같은 종목을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각각 다른 사람이 이렇게 추천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기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원 자체도 늘어나고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